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 챙긴 감사 주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들 정돈된 자세 만들어 볼게요. 정돈된 자세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꼬리뼈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평소에도 계속 내 몸에 대한 인식을 깨워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몸만큼 우리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다음 행동이 어떤지, 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인식을 못하고 머리도 이거를 막 합리화를 해요. 정당화를 이게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여기에 계신 누구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계속 우리를 가리고 느끼고 싶지 않은 수치심, 죄책감, 막 이런 거는 가리려고 계속 뇌가 우리를 합리화하거든요. 그런데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과 호흡, 감각기관은 주의를 기울이면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마음챙김 연습하면서 그거를 캐치해 나가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래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양 어깨를 펴는 게 호흡이 편해요. 그래서 약간 어깨를 들썩했다가 뒤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 허벅지에 힘을 빼고 올려놓습니다. 고개는 약간 뒤로, 고개는 약간 시선을 아랫방향으로 약간만 숙이게. 그렇게 해야 내가 중심점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생각이 잡념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감아줍니다. 이 자세를 편안하지만 정돈된 자세라고 말합니다. 자세가 약간의 긴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잠들지 않고 주의 집중을 하면서 현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숨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줍니다. 부드럽게 숨 들이마시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느끼며 천천히 비워줍니다. 호흡하면 내 안에 지금 분주함이 얼마나 있는지, 긴장감이 있는지, 무거움이 있는지 인식해 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게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의 복잡함이 있었는지도 인식해 봅니다. 내 몸에 피로가 쌓인 것이 느껴진다면 애썼구나,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도 전해봅니다. 내 호흡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 혹은 얕은지, 호흡이 얕다면 많이 긴장했구나 다독여줍니다. 숨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괜찮아 하고 다독여줍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나 자신과 긴밀하게 깊이 접촉하겠다는 의도도 세워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좋아요. 한 주간 잘들 보내셨어요? 밖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여러분들 집중 안 되실까 봐 닫았어요. 음,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규칙 알려드릴게요. 이 공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안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공간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타인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경험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하는 경험에 동참하는 거를 연습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저거는 아니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생각이 올라오는지 혹은 그 감정에 반감이 드는지 만약에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반감이 든다. 그러면 아, 나한테는 돌봐줄 마음이 있구나. 돌봐줄 어떤 감정 덩어리가 내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는. 그래서 타인과 연결할 때 내가 어떤 걸림이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 시간에 기를 수 있으시길 바라고 여기서는 그게 보장되는 공간이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 말을 괜히 했나? 막 이거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한데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곳은 그것에서 벗어난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거를 서로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자료를 드리면 그냥 첫 번째는 잠시 멈추는 연습을 일상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60분, 70분 이렇게 만나가지고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잠시 멈추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돌보는 시간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경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자료 뒷부분에 보면 제가 과제를 드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어떤 강요도 없이 편안하게 나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기억하고 해보시길 권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70분 뭐 이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진행을 하는 순서는 오프닝을 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연습을 해봤다면 어땠는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상을 어떻게 보냈고 지금 어떤지 이런 거를 짧게 나누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한 거를 기반으로 한 마음 챙김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시는데 그 나누시는 거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아까 비판단적으로 친절하게 수용적으로 듣는 거를 연습하면서 들으실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눈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요. 내가 궁금한 거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할 거예요. 좋아요. 모두 좀 움직임도 보이시고 알아차림도 좀 보이시고 너무 감사한 조금씩 막 꿈틀꿈틀 성장하는 것도 막 느껴지고 다 연결감도 느껴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를 일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뇌가 감사를 그냥 자동적으로 감사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걸로 가느냐. 우리가 감사를 지금까지는 머리로 많이 했을 거예요, 머리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근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감사를 느끼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사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형식적으로 배웠어요.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너 인사했냐? 아우, 저 예의도 없어갖고, 야, 너 그렇게 배웠니? 까지 나오기도 하고, 뭐래. 막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고, 성의가 없어.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게 이제 형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 감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이 중에 따뜻한 마음 안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따뜻한 거 싫어. 음.
나는 차가운 게 간혹가다 있어, 간혹가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른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다. 그냥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따끔한 말이 필요할 때도 이제 따끔한 말을 해줄 어른이 안 계시고 그 싫은 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좀 멀찍이서 바라보셨던 부모님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정환성 검사를 하면 이렇게들 쓰세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해요.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죠. 어,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는 되게 의식하고 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배려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라. 민폐 끼치지 마라. 책임감 있어라. 막, 이런 뭔가 규범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묶고, 그게 오히려 감사를 막기도 해요. 난 책임을 다 했고, 난 할 만큼 했어. 뭐 저 사람한테 감사할 게 뭐 있어. 나는 할 걸 열심히 했는 건데, 뭐. 음, 뭐, 뭐 잘했다고 칭찬 받는 게 당연하지. 이 돈 받아서 뭐, 마땅히 그만큼 나는 받은 만큼 했어. 그럼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요받았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오셨는데 나가서 인사해야지. 니들 뭐 하고 있니, 방에서? 그러면서 아내한테 딱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이러죠. 뭘 가르쳤어? 집에서 뭐 했어?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아버지는 되게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벌고 막 전쟁터에서 이제 막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을 느끼게 되나요, 우리가? 뭘 가르쳤어? 막 이러는데 감사함이 안 나와요. 강요받은 이게 가부장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감사하라고 강요한다고 막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진짜 원한 거는 그렇게 형식적인 감사함이라는 인사를 바랬을까요? 인사를 바랬을까? 근데 그 50대, 뭐 60대 이 남성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럼 외로워 죽어요. 나를 좀, 내가 애쓰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싶고, 집에 오면은 좀, 나는 걔만도 못해. 걔만 나를 반겨줘. 식구들은 나는 쳐다도 안 봐.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데 또 자기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유, 그럼 되게 외롭고 따뜻함이 필요하셨나 보네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 그런 거는 모르고 사는 게 다 이렇고, 남들 다 이러고 사는 건데,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지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자기 감정이 어떤지, 자기가 진짜 뭐가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그분한테 모든 자녀가 가가지고, 와, 아빠 오셨어요. 힘드셨죠? 막 이러면서,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 한번 떨어요. 그래야 좀, 쓰레기통도 비우고 자지. 엄마 과일 깎았고 내가 깎을까? 막 이런 자녀들이 있었으면은 그분이, 음, 옆은 내가 돼가지고 애한테 과일 깎는 거나 시키고,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한테 필요한 게 응원해주는 가족이구나라는 그런 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가 되게 이렇게 까칠해 있어가지고 어떤 뭔가 원하는 거와 반대되는 모습을 딱 상대한테 느꼈을 때 내 뇌가 왜곡하고 내 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자기 인식,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상대한테 아우 나 좀 니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막 이러고 아양도 떨고 막 이러면 아빠가 힘이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욕구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이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그 전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나의 기관에 대한 인식, 감각 기관을 인식할수록 내가 저 꼬라지가 꼴보기 싫게 보이는지 눈이 찍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지 숨이 탁 막히는 상황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몸은 그대로 알려줘요. 그럴 때 내가 잠시 돌보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멈춘 거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나를 되게 다음 순간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형태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추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실천을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감사가 제가 한창 공부할 때 막 예전에는 뭐 프로이트 뭐 부정적인 것만 맨날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 심리학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되게 하찮게 봤어요 사람들이 뭐 되게 뭐 강점을 발견하고 좀 부족한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야? 문제 해결도 못하고, 뭐, 진로 상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해갖고, 막 요즘은 영성에 대해서도 영성 옛날 같으면 영성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측정해? 보이지 않는 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직관에 대해서 잠재의식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뇌 영상을 촬영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감사하는 거, 또 경외감이 요새도 굉장히 키워드인데, 핵심 이슈인데, 경외감을 느꼈을 때 우리 뇌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어, 그 사람의 에너지 수준도 되게 올라가고, 삶의 질도 향상되고, 관계까지 좋아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이렇게 좀 터부시했던 거, 예전 같은 감사, 지금 감사가 나와야지 하지. 지금 상황에 뭐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집값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데 무슨 감사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감사라는 것들이 수감해 있는 죄수들한테도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내가 타인과 연결하는 힘도 길러주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혼 위기에 있던 그런 집들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삶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진로에서든 관계에서든 연결할 수 있는 힘을 부른다라는 게 자꾸 자꾸 입증이 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매일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냐?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 쓰는 거. 감사 일기를 쓰는데 저는 그냥 막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 쓰는 거 많이 접했을 거예요. 감사 일기 되게 일기장도 팔고 막 그런데 자기 접촉이 돼야 감사 일기가 진정한 감사 일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들었던 대로 배웠던 대로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뭐 지금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막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에 딱 접촉되지 않은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자료를 보내드린 걸 보면 참고 문헌 뭐 참고 자료 해가지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경외심과 관련된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면 우리 뇌가 움직이는 감사나 경외감을 뭔가 이렇게 아, 그래. 인사이트가 있고 되게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순간에 내 몸과 마음과 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내가 많이 만들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내 존재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소진됐을 때 우울이 오고 소진됐을 때 불안해요. 소진됐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많기를 얼마나 갈망하냐면, 막 우울한 상태에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를 위로 올리고 활력이 있고 에너지 있는 상태로 올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초콜릿도 먹고, 기분 좋은 거 막 도파민 나오는 행동을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소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너는 조울이야.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기반에 우울이 깔려 있을 때는 너무 밝아요. 에너지가 조금 찼다 싶을 때 너무 밝아가지고 막 행복한 수준에 너무 오래 머무르고 싶고 나를 막 과대하게 막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경외심도 그렇고, 뭐, 감사도 그렇고, 에너지 수준 높은 상태를 되게 원하는 게 우리가 기본 갈망인데,
그거를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삶에서 양분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안정적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거는 그렇게 느끼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쁜 거 기억하는 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뭐 되게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 이거랑은 달라요. 야, 너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넌 그래도 딴 애들 봐. 너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 다르게 내가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했네. 지금은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르네. 되게 애썼네. 지금이 힘든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찰하려고 하고 있는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네. 이렇게 현재 나의 되게 성숙함, 성장함, 어떤 삶을 살아도요, 어떤 삶을 살아도 성숙해지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 물질 사회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너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나 뭐 월든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월든 쓴 작가 보면은 소로가 다 버리고 갔어요. 자연으로. 근데 그 사람 굉장히 내면이 성숙하다면 그 사람이 썼던 글이 굉장히 우리한테 심금을 울리는 경외심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막 산속에서 막 그 뭐 전기도 없는 데서 살았다고. 야, 저 실패한 인생 뭐 우리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물질로 안 본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대상,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받았나? 그곳에서 무엇을 얻었나? 그리고 나는 뭘 줬나? 마음을 줬는지, 되게 아픔을 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렇게 스스로 지금 막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왜 하냐? 진정한 감사를, 나의 감사를 찾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딴 사람은 이거 감사한지 어쩐지 몰라도 나에게는 되게 감사해. 나만의 의미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나에게 나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았는지를 자꾸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기반한 감사를 하고 감사는 나눠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가 막 이러죠. 생색내지 마.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마. 입 바른 소리 하지 마. 저는 겉과 속이 다르지, 저거. 저거 어떻게 믿어, 저 말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은 바보 취급된 호구야, 호구.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감사함을 만들고 인식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를 내가 배양시킨다고 저는 배양시킨다고 길러내는 거. 성숙하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연결할 수 있도록 자꾸 주변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린 거에 보면은 의도적인 감사나 연결감, 동료애를 표현했을 때 그 직원으로서 어떤 거를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굉장히 그분이 팀장이라서 뭐 팀 리더를 되게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힘이 돼요. 소속감도 느끼고 동료애도 느끼고 되게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은 막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에 도움은 그렇게 안 되는데 회사에 도움이 생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우리라는 연결을 해주니까 그분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지금도 행복하게 그 밤새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똑같은 월급 주는데 나만 밤새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 자신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수행의 결과나 에너지 막 이런 소진감, 막 피해의식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연결된 구성원으로 바라봐 줬을 때 나는 그들과 이제 연결되어 에너지를 만들면서 인정을 스스로 난 떳떳한 내가 되는 거예요. 떳떳한 내가 되고 막 그게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감각에 주의 기울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제 막 찾으면서 자료를 만들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시각적인 단서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뭐 강아지가 됐든, 내 감사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일상에서. 어떤 뭐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든, 뭐 어떤 분은 뭐 좋아하는 음료수? 저는 어저께 자전거 타고 스무디 먹는 게 이제 저한테 감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라는 거를 서약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 나는 나 자신의 삶에 축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할 거야. 의도도 세워보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제스처 막 이렇게 웃는 모습도 만들고 고정관념 버리기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얘기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에 안 좋은 거는 다 뭉쳐가지고 교육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얌전해야지 나대지 마라. 응. 응, 그냥 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몰라야 된다. 응. 막 이런 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손가락질, 왜 저리 나대? 아, 쥐밥 샀다가 저렇게 다음번에 사라 이거지? 막 거기까지 가요. 이제 앞서서 막.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아, 내가 거기서 묶이지 말아야겠다. 묶인 나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거죠. 와, 진짜 밥 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생색내면 맞장구 칠 수 있는 나도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이 마음챙김 자료를 꼼꼼히 읽고 싶으면 읽고 자유롭게 강요하면은 저항감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내킬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신뢰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신뢰하면 저항감이 없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믿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엄청 스트레스만 암까지 만들 정도로 나는 나를 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거를 암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나를 돕는단 말이에요.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런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신뢰하고, 그 몸에서, 마음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가 주의 기울일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련을 해야죠. 음료도 드실 분들은 음료도 드시고 기지개도 하고 정돈된 자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돈된 자세 만들어 봅니다. 편안하지만 잠들지 않을 수 있는 반듯한 자세. 이게 뭐 불교에서는 내 마음과 몸의 길을 잘 흐르게 도와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신체학적으로는 호흡하기에 가장 편안하게 폐가 호흡을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은 공간을 이동해 볼 겁니다.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감사를 느끼기를 원하는 그 장소가 어디일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는 최근에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 내가 지내던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 어쩌면 무의식이 자동으로 떠올려주는 그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있는 당신을 느껴봅니다. 상상 속에 당신이 있는 공간을 둘러봅니다. 천천히 마음속에 떠오른 그 공간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위아래로 돌려가며 구석구석을 살펴본다고
느껴봅니다. 그곳의 공간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공간의 색감은 어떤지, 질감은 어떤지, 그 공간에 들어오는 빛이 있다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느껴봅니다. 안정감이 느껴지는지, 불안함이 느껴지는지,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혹은 타인이 중요하다고 하기에 내가 조심했는지, 돌보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느껴봅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왔는지, 아주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도 떠올려 봅니다. 이제 청각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 공간, 그 공간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말소리, 누군가 걸어 다니는 발자국 소리, 비 오는 소리, 아니면 적막함이 있는지, 이제 후각으로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향기나 냄새가 있는지, 오래된 책의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음식 냄새가 나는지, 커피 향이 나는지, 어떤 냄새도 떠오르지 않는지, 그 공간에서 내가 정서적인 연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지, 나의 감각 기억을 통해 어떤 이야기들이 내게 저장되어 있는지 세밀히 느껴봅니다. 이 공간에서 나는 어떤 맛을 경험했는지도 떠올려 봅니다. 이 공간과 관련된 미각은 무엇인지, 그 기억이 바닷가였다면 소금의 맛, 커피가 떠오른다면 커피 향과 약간의 쓴맛을 지금 맛본 것 같이 느껴봅니다. 이 공간에서 느낀 모든 감각을 통합해 봅니다. 그 공간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당신 기억 속에 그 공간은 어떤 감정으로 남아 있는지, 그 공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지루하고 불안한 공간이었는지, 만일 당신 마음에 불안과 슬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치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감정을 돌볼 수 있는 것과 만났음을 감사해 봅니다. 그리고 꼭 돌봐줄게, 아껴줄게 라고 다짐해 봅니다. 이제 깊고 긴 호흡을 해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비워줍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금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혹은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어떤 느낌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느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내가 갔던 공간에서 느꼈던 감정을 단어로 떠올려 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연결해줘서 고마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줘서 감사해. 깊이 관심 가져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떠한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내 호흡이 어떤지 호흡도 느껴봅니다.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와 내 호흡이 어떻게 다른지, 내 내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식해 봅니다. 좋아요. 눈 감으신 분들은 눈 뜨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아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찾는 거를 했잖아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한 분씩 찾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분한테 또 패스해 주시고 그렇게 감정 어떤 느낌이었다. 요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공간을 떠올릴 때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속을 떠올렸어요. 뭔가 결론적으로 느낀 감정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느끼고 싶었던 거는 그런 정돈되고 이 총 여행에 대한 감사함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행을 떠나보내고 싶은 정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 못했거든요. 뭔가 아쉬움만 남고 막 되게 정신없고 눈치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돈을 못했던 것 같아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어쨌든 큰 다침 없이 모든 가족들이 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제 느끼고 이 시간들을 잘 만끽했으니까 떠내보내자는 그런 정리하는 마음을 잘 느껴보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양이들이랑 단독주택에 사는 상상을 했는데요. 어, 그냥 직장도 다 그만두고 숲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을 떠보니까 똑같이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있는 거는 제 상상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은 노을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중간중간 집중을 잘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꾸만 이제 긴장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제 눈의 주름, 이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힘을 뺀다고 하는데도 계속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느껴서 제대로 집중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떠올렸던 공간은 뭐 아늑한 방, 네, 왜 그런 공간을 떠올렸는지 뭔가 편안한 휴식, 어, 그런 편안한 공간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요. 네, 저도 눈을 감았을 때, 어디를 갈지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갔냐면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자취를 했을 때 지냈던 방에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방을 굉장히 좀 따뜻하고 되게 포근하게 좀 꾸미었어 가지고 그때 그 따뜻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눈을 떴을 때 제 방을 봤을 때는 뭔가 그런 따뜻함과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눈을 뜨면서 이리저리 보면서 제 방도 그때의 뭔가 따뜻한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복직하다 보니까 이제 상상했던 곳은 이제 회사 사무실로 가서 내가 누구랑 잘 지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상상을 주로 했는데 사실 그 불안감 때문에 명상이 잘 안 되는 와중에도 계속 상상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이제 쌤이 말씀하신 걸 듣고 아 나는 지금 불안감이 있고 나는 이 불안감을 자꾸 더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새 저도, 남편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몸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원 가족에 대한 유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해서 그런지, 10대 때 엄마, 아빠, 형제들과 살았던 그 옛날 그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던 모습을 약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자주 혼나기도 하고, 약간 위축되어 있었던 그 10대 때 저의 모습, 또 청소년기, 그때 그런 집안의 인테리어나 그때 그 향기 같은 것도 다 느끼면서, 아, 좀 나에게 더 관대하고 자신감을 느꼈으면 좋았었을 걸. 그 소녀를 보면서 그 갸냘프고 좀, 어, 저보다 작은 체구의 그 소녀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서 대면하게 돼서 참 고마워, 감사해. 이런 거를 예, 나지막하게 얘기해 주면서 좀 제 스스로를 그 시기를 잘 견뎌내준 저를 위로해 줬고요. 또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내 의지로 좀 다시 꾸려갈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또 제 이제 마음대로 부모님에게서 꼭 그렇게 막 통제받고 지시받는 가정이 아닌 이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화목해질 수 있고 또 아이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감사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한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제가 인생 살면서 아직까지는 뭔가 안정적이고 감사한 공간을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없었으면 이제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자. 미래야 내가 어떤 공간이 감사할까 생각해봤는데, 어, 최근에 이제 선생님과 이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저의 마음의 공간 그런 거를 상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막 이런 푸른 벌판에 그리고 앞에 어떤 호숫가 혹은 뭐 바다가 있고 그리고 약간 날씨가 굉장히 좋은 그 푸르른 하늘을 상상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만의 어떤 뭐 별장? 뭐 어떤 약간 주택 이런 게 있는 걸 상상했고, 거기에 이제 저랑,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둘이서 행복한 그런, 일상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걸 상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또 감사함과 안정적인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 내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지금 당장 또 제가 감사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좀 완전한 안정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미래의 그런 감사한 부분을 지금 느끼면은 또 내가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미래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뭐, 기대를 미래로 해보자면은 그런 장소나 이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바깥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 공간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어, 일부러 사실 명상도 잘하고, 여기서 기도도 잘하고, 이렇게 하게 그 스탠드도 주황색으로 사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어,
약간 저는 지금 약간 좀 사람에 대한 의심도 생겼고 좀 짜증나는 것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문 밖은 위험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있어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순간순간 이제 터져나오는 약간 그 음식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레몬즙 같은 약간 좀 희열을 느낄 만한 스스로를 위한 그 감정 있죠. 그게 딱 나올 때 그걸 부여잡고 하루를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금방 잃어버리기도 하고 금방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의 매일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고요. 어, 이 조용한 공간, 또 조용한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감사한 공간을 생각하려고 했을 때 공간이 아닌 제 형제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제들이랑 함께 할 때 그 공간이 어디든 항상 감사가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뭔가 되게 제가 캐나다랑 한국에서 둘 다 자랐는데 근데 거기에서 오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도 뭐 사촌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제 형제들만이 알아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했던 장소들 술 마시면서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던 장소를 계속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집 집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중간에 하다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뭔가, 뭐 일상에서 감사라는 거를 별로 느끼고 살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좀 깊이 들어가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음, 최근에 감사한 거 근데 느낀 게 있긴 하거든요. 그 박물관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보통 역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조용한 곳에 있으면 또 제가 몰입을 잘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그런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나, 전투 상황에서 싸워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박물관 그거를 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백패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백종원이 이제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밥 해주고 이런데, 가는 게 있는데, 음,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이제 유해 발굴단, 뭔지 아시죠? 거기에 가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유해 발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빠랑 같이 보는데, 뭔가 되게 좀 뭉클한 감정이 좀 들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이렇게 실컷 할 수 있고, 밥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잠도 이렇게 편하게 자고, 이런 거를 그렇게 회로가 흐르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상할 때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으로 갔어요. 과자집으로 갔다가 근데 저는 뭔가 실제 경험했던 게 아니라 어릴 때 이제 책 읽으면서 막 상상했던 그런 공간들로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과자집으로 갔다가 비밀의 숲 그 화원으로 갔다 비밀의 화원으로 갔다가 이 화원에 머물렀는데 너무 편안하고 또 아늑하고 거기서 귤잼 바른 빵도 먹고 어릴 때 엄마가 타주던 핫초코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이 어떤지 소리도 들어보라고 하셨을 때 그때 불안해졌어요. 불안하다기보다 좀 초조해졌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계속 안을 너무 궁금해하고 빨리 나오라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뭔가 여기 아직 화원이 다 정돈이 안 됐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가 못 미쳐서 약간 초조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귀한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정말 저희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딱 생각이 딱 떠오르고 그 공간에 있을 때 딱 감정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긍정이면 좋고 환영하고 부정이면은 놀라고 피하고 싶고 이게 이제 자동 반응이잖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 안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게 불편한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를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을수록 그게 나한테 세상을 보는데 걸림이 됐었구나. 그게 내가 감정이 커지는 원인이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람이든 상황이든 내가 격하게 되거나 되게 두려워하거나 그랬구나 하고 해방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든지 그거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니 친절하게 함께 해주는 거를 연습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씩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의 말, 단어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래요? 축복의 안녕 인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또, 이제 인생을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있음의 감사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맑은 영혼에 사랑의 빛이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삶에서 좀 꽤 더 감정적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가 좀 물러지기도 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힘든 일들이 생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까먹었어요.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그만큼 그 조금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또 귀하다는 마음을 스스로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루하루 더 멋지게 이렇게 하루하루 더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첩에 다 적을지 못할 정도로 그런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다들 마음속에 잔잔함이 가득해서 불안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자신은 언제든지 내 옆에 있고 항상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 다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들 뭔가 불안한 감정은 다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야겠지만 모두들 자기 자신한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행복해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말고 지난번 그 자기연미 모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잘 안 되고 저 자신한테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번 그 모임을 하면서 내가 감사 하나는 진짜 자신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랜만에 기억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감사하는 걸 찾으려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감사함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들 매주 모여서 행복한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다시 다들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모두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뭐, 예를 들면, 좀 아침 눈을 뜰 때 햇빛을 본다든지, 이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찾아주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가벼워진 제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모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일상에서 감각이나 일상에서 알아차림, 잠시 멈춤 이런 것들 했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눌 거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경험 플러스 타인의 경험으로 내 경험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음챙김 일기나 감사 일기는 과용하면 안 좋대요. 어거지로 막 짜내듯이 쓰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감사로 가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이 정도 감사 일기는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지속하시는 게 좋고,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네.